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북구에 여야 지도부의 지원 요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과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북구를 찾았습니다. UBC가 주최한 동구 후보 TV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안효대, 이은주 두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와 대북 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남구 을은 석유화학공단의 공해 차단 문제가 최대 이슈입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이산화탄소를 영구 저장할 수 있는 해저 저장소가 발견됐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의 반대로 울산시가 단독 진행하기로 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리 모형 실험이 본격 추진됩니다. 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울산시가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해임이나 파면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도심 거리 곳곳을 단장하는 꽃들을 키워내는 울산시 양묘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UBC를 비롯한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북구에 중앙당 차원의 지원 유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총력 지원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이 11일 만에 다시 울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북구 지역만 방문해 새누리당 후보 6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유세를 갖고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를 해결할 새누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런 위험한 거대 야당의 이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킬 유일한 정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울산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5개 지역에서 앞서다 북구만 이기면 석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이룬 야권에서도 진보 정치 1번지만큼은 내줄 수 없다며 중앙당 차원의 맞불 작전에 나섰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선 전태일 열사의 동생으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전순옥 후보와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가 북구를 찾아 민생을 파탄낸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너무너무 좋으셨던 분들 있죠? 1번 새누리당 찍으시면 안 돼요. 꼭 20번 한나라당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을 찍으시면 서민 발등을 찍는 일이지만 여전히 30%에 육박하는 부동층을 흡수해서 반새누리당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뜨겁게 맞붙은 북구는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더욱더 격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UBC 울산 방송의 3월 13일과 4월 4일 두 차례 여론조사 발표 결과 북구는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세대 간 대결 양상은 울산 전역에서 뚜렷했습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역시 북구는 초접전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1, 2차 조사 모두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지만 2차 조사에서는 1, 2위 간 격차가 더 줄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맞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북구는 선거 전 막판 최대의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74.8%였고 연령별로는 20대가 50%대인 반면 50대 이상은 87%로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지지자 가운데 84%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한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적극 투표는 70% 선에 그쳤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을 합한 것보다 14%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적극 투표 의향자에서는 18.4%로 더 벌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새누리당 지지는 20대와 50대 이상이 많았고 야3당 지지는 30, 40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세대 간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후보 진영은 UBC의 1, 2차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표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막바지 선거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UBC 울산 방송이 주최한 4.11 총선 TV 토론회 5번째 순서로 동구 후보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두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은주 후보가 참석한 동구 후보 토론회는 초반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성과급을 70%로 올리도록 제가 현대중공업하고 많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효대 후보는 이은주 후보의 시의원 중도 사태를 집중 거론하며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한 1년 2달 만에 사퇴를 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 배신한 거 아닙니까? 24년간 잘해왔으면 시의원을 하던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주민들이 얘기했겠습니까? 이은주 후보는 안효대 후보가 의정활동 기간 예산 확보 실적을 부풀렸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3,500억 했다고 하는 거, 부풀린 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한 점 부끄러운 점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 밖에도 동구 고래생태 체험장 조성과 지역발전 역할론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UBC 울산방송이 주최한 4.11 총선 TV 토론회 마지막 순서인 남구가 편은 새누리당 이채익, 민주통합당 심규명, 무소속 김원덕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80분 동안 열띤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남구을입니다. 과학공단과 접해 있는 남구을은 공해 차단 문제가 최대 이슈입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는 동북아 오일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신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생산적 복지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진석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회 1호 법안으로 입안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신당 권진애 후보는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허원현 후보는 국회의원 품위유지비 지급법안 폐지와 국회의원 보좌인원 감축을 통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과 접해 있는 남구 을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수거는 공해 차단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노후화된 생산시설의 개선이 급선무이고 기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정책 자금의 저리융자,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인 석유화학공단의 유해화학 물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겠습니다. 남구 을 지역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표심의 향방을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4.11 총선의 부재자 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의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선거 사무원과 공무원, 경찰 등 모두 21,5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울산 지역 5개 구군청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매립하기에 적합한 지층이 발견됐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무려 50억 톤이나 영구적으로 격리 저장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처음으로 이번에 발견된 이산화탄소 저장소 후보지는 울산 동쪽 60에서 90km 바다 및 동해 가스전 인근 대륙붕 아래 깊이 800m에서 3000m에 이르는 두 곳의 퇴적층입니다. 이 일대는 최대 30%가 뚫려있는 사암층으로 그 틈새에 이산화탄소 50억 톤가량을 영구적으로 격리 저장할 수 있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판단입니다. 이산화탄소 50억 톤은 국내 연간 감축 목표량인 3,200만 톤을 150년 동안이나 저장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역의 퇴적 구조가 그렇게 COP나 유가스 같은 것들을 잘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지리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해저 저장은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15년까지는 오염 특징 나오나 이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16년부터는 만톤급에서 지층
투자하고 시작하는 것도 20년부터 나오니까 이제 3,200만 톤 이제 보고할 계획이죠. 울산 앞바다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방식이 본궤도에 오르면 2050년까지 8,000여 개로 늘어날 세계 해저 저장 플랜트 시장 선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차원에서도 이 저장 시설의 안정성과 향후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도심 거리 곳곳에 단장된 화려한 꽃들은 친환경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무기를 맞아 연간 수백만 본의 꽃을 키워내는 울산시 양묘장을 이다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주군의 한 비닐하우스. 지난 겨울 추위를 견뎌가며 성장한 형형색색의 꽃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도심 경관을 꾸며줄 외부 배추 모종을 옮겨 심는 아낙네들의 손놀림도 분주합니다. 저희들이 고생해서 키운 꽃을 시가지에 심어 놓으면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곳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초화료는 무려 370만 본으로 직접 재배를 통해 연간 2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울산 대공원과 도심 주요 도로변, 교량 등에 설치된 꽃은 모두 이곳에서 생산한 것들입니다. 봄에는 펜지, 여름 메리골드, 가을 국화, 겨울은 꽃 양배추 등 계절별로 종류도 다양합니다. 기상 여건이나 온도, 습도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선호하는 꽃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옷을 갈아입는 도심의 꽃이 친환경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살리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인천시의 재정 위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재정 건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지방채는 발행액을 초과해 상환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외부 자금 차입도 하지 않고 있고 악성 채무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올 연말에는 지방채 채무액이 5,600억 원, 채무 비율은 2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7대 도시 가운데 서울과 대전 다음으로 재정이 건전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반대로 울산시가 단독 진행하기로 한 방부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리 모형 실험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5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이 실험을 단독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주 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정부 안인 사연댐 수위 조절이 암각화에 미치는 영향과 울산시 안인 물길 변경이 가져올 영향을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전국 혁신도시를 각기 다른 색채로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붉은색 계열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울산은 경관 중심의 에너지 도시란 특성에 맞춰 오렌지색과 짙은 주황색 등 옅은 붉은색 계열이 건물의 지붕과 외벽을 주로 장식하게 됐습니다. 한편 그린 에너지 시범 도시인 광주 전남은 노란색, 물과 교통의 도시인 경북 김천은 파랑색과 황금색 계열로 정해졌습니다. 울산시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50만 제곱미터 규모로 계획 중인 맞춤형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 오늘 1년간의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체 임원과 연구원 등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분양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을 부결시켰던 중고입회가 조례안을 일부 고쳐서 오늘 13일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고입회는 새로운 조례안에 전국 최초로 대형 유통기업의 입점 예고제를 도입하고 서로 적정 거리를 두고 공존하는 입점 지역 조정제 등 자치단체 조정 권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경고이던 음주운전 1회 적발은 견책이나 감봉으로, 2회 적발은 정직이나 강등, 3회 적발은 해임이나 파면으로 한 단계씩 강화됩니다. 또 반부패 청렴 대책에 따라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박모 경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경사는 오늘 새벽 0시 32분쯤 울주군 청량면 반정 삼거리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정모 씨의 산타페를 들이받은 뒤 2km를 더 달리다 교통카메라 지지대와 충돌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박 경사와 산타페에 타고 있던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경사에 대한 사법 처리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UBC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바람길이 올해 민영 방송의 날 다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재삼 PD가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콘크리트 도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열섬 현상과 대기 오염 물질 축적의 대안으로 도심의 바람길을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대전 방송에서 열리는 민영 방송의 날 행사 때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역 수출입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활용 전략 설명회가 오늘 오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무역협회와 울산세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오늘 설명회는 한미 FTA의 주요 내용과 업종별 혜택,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과 증명 방법 등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시는 대학과 은행, 병원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대학교와 경남은행 등 20개 사업장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뒤 다음 달에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와 민주통합당 송철호 심규명 후보가 오늘 4.11 총선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두 후보는 양측의 노동 분야 정책 공약을 이행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 지역 총선 후보 21명에게 5가지 지역 현안을 질의한 결과 새누리당 강길부 김기현, 안효대 이채익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비정규직 문제와 공공병원 건립, 원전 문제 등을 질의한 결과 답변한 17명 후보들이 사안별로 찬성 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네티즌들이 오프라인에서 즉석으로 만나 퍼포먼스를 펼치는 이른바 플래시몹이 도심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울산 생명의 숲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호계 사거리 등 도심 4곳에서 숲은 도시를 시원하게 합니다라는 문구를 들고 유쾌한 춤을 춰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완연한 봄이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내일 날씨 어떤가요? 네, 여기저기에서 벚꽃이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봄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느낌인데요. 내일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한낮 기온이 14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지만 햇살이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침으로 찬 공기가 맴돌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 최저 3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커서 체온 유지도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식목일은 오늘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건조함은 계속될 전망이고요. 요즘 바람도 꽤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중부지방은 낮 한때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때문에 중부지방 낮에 가끔 구름 많고 강원지방에는 산발적으로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서울은 1도, 춘천 영하 2도, 대구 3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9도에서 14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영남지방 내일도 화창한 하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으로는 차갑고 낮으로는 포근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아직도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로 내일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 아침부터 기온이 쑥쑥 올라서 다음 주에는 무척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트랜스포머의 하스브로 원작. This is legitimate extraterrestrial contact.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바다에서 시작된다. 배틀쉽. 네,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